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시댁에서 겪은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숱한 반전과 긴장감 넘치는 액션, 그리고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까지 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사연을 시작할게요. 제가 5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전기공사 일을 하시던 기술자셨는데 공사 도중 드센 바람이 뽑아버린 전기선에 감전을 당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주 어릴 적이라 아빠가 잠시 하늘나라에 여행을 가신 줄 알아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아빠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던 엄마의 살이 쭉쭉 빠져가며 입가에 미소가 증발한 걸 보면서 저희 집 가장은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는 파출부로 줄곧 일하시다가 언젠가 갑자기 장례 지도자로 직업을 바꾸셨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취직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출근하면 장례를 한번 치르는 날만큼 일하셨습니다. 사흘을 일하시고 하루 24시간을 쉬시는 걸 되풀이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셨죠. 하루는 엄마가 왜 장례 지도자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돌아가신 아빠 말고도 주변 지인들을 저승으로 많이 떠나 보내셨는데 모두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 눈을 감으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면 모두 편하게 영원한 잠에 들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잘 보내드리고 싶어 장례 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다네요. 조금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긴 했지만 엄마가 저를 책임지시려고 매주 밤을 새우며 일하셔서 저는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책임지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거절했어요. 다 큰 딸이 등어리가 휘어진 엄마를 계속 고생시키는 건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며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공백 없이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만한 인재가 아니어서 그보다 작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도 연봉도 마음에 들었고 일도 제가 전공했던 일이라 재밌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했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같은 회사에서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결혼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이는 저희 집에 비하면 매우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종합병원 전문의였고 시동생은 영화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카메라 감독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사로 오래 일하시다가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여하튼 의사 집안과 달리 저희 집안은 가진 게 거의 없어서 망설여지더군요. 그래서 그이가 프로포즈 했을 때 배경이 다른 점 때문에 거절했는데 남편은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하냐며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답니다. 그래서 흔들리던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걸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는 용감하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많이 배운 분이라 교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욕하는 걸 들어보니 교양과 지성이 많이 멀어 보였습니다. 회사는 내 아들이랑 같은 곳에 다니고 집안 어른은 아빠는 없고 엄마는 장례 지도사라고 저승사자 딸내미라는 거네. 내가 아무리 병원에서 일하지만 죽은 사람 몸 닦아가면서 사는 무식하고 무서운 집안하고 사돈을 맺고 싶지 않다. 어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승사자? 내가 살다 장례 지도사한테 그런 비유를 하는 사람은 처음 봐. 엄마 일이 존중받듯이 장모님이 하시는 일도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야. 넌 이 엄마를 가르치려고 드니? 그리고 장모님? 이 덜 떨어진 놈이 어디 저승사자한테 장모라고 불러? 네가 동생보다 못난 건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로 바닥인 줄 몰랐다. 어디 깜도 아닌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엄마, 계속 이런 식이면 내가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 하긴 엄마한테 아들은 성훈이밖에 없긴 하잖아. 에휴, 이 등신 머저리야. 가짜는 애 하나 데리고 와서 애미랑 연 끊겠다는 말을 하니? 그리고 네 동생이 잘나서 칭찬을 더 해줬다고 아들이 성훈이밖에 없다는 개소리를 해? 네가 아픈 손가락인 건 알았다만 너무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에게 상처되는 말씀을 실컷 하시다가 저희 부부를 번갈아 가며 째려보더니 혀를 차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해라. 대신 나한테 뭘 받아갈 기대는 하지 마라. 네 둘이 분수에 맞게 알아서 살아. 분명히 말하지만 주제가 되지 않는 것들한테는 지원 같은 거 안 해준다. 그러세요. 뭐 언제는 해주셨어요? 제가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푼도 주지 않으셨잖아요. 여태껏 저 혼자 알아서 잘 살아왔으니까 그냥 결혼식에만 참석해 주세요. 사실 남편이 가정사를 말하지 않아 시어머니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결심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쯧쯧거리시며 저희들어 모든 걸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집안의 실세이고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시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남편을 무시하며 지내셨답니다. 또 시동생 역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형인 줄 착각하고 설치는 날이 덜어 있다고 했네요. 남편의 가정사를 모두 듣게 되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저희가 잘 사는 것으로 복수를 해드리자는 말을 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저희 엄마를 대하더라고요. 시동생은 엄마가 인사했더니 아, 네 하고 무시하듯 대충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아예 팔짱을 끼고 목에 깁스를 한 듯이 꼿꼿하게 앉아서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말했답니다. 저기요.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는다고 괜히 소문내고 다니지 마세요. 제 사돈이 죽은 사람 몸 닦아가며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닐 것 같거든요. 제 직업이 부끄럽다고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그리고 저한테 저기요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도 보고 있고 사돈 총각도 있는데. 저기요가 듣기 거북하면 여기요라고 불러줄게요. 여기요. 난 대개 따님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는 게 많이 거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맙시다. 제 호칭이 꼬우면 그쪽도 나한테 저기요 여기요 하면서 마음대로 부르세요. 엄마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까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별로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 믿었거든요. 이에 엄마는 화가 나셨는지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애들 결혼은 허락하시는 거죠? 저도 이 서방은 마음에 듭니다. 이런 청년이 흔치 않으니 감사하게 사위로 맞을 겁니다. 대신 그쪽처럼 예의를 모르는 분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네요.
애들 결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 이상 같이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럼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치, 누가 무식한 줄 모를까봐 아주 대놓고 무식한 티를 내네. 어디 상견례 자리에서 저 따위로 먼저 일어나는 거야? 아, 죽은 사람 몸 닦고 제사상 차려주는 일을 해서 그런지 재수가 없네. 엄마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고 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걸 들으니 심히 불쾌했답니다. 한마디 할까 했지만 남편도 결혼하게 되면 시댁과 거리를 둘 거였기 때문에 참기로 했어요. 시댁은 남편 말고는 좋게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네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결혼식도 작은 곳에서 올렸고 신혼집도 외진 동네에 전세로 얻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된 것만으로 흡족해서 집이 어디건 차가 없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저희 집에는 친정엄마만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주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죠. 남편은 그런 엄마를 보면 늘 감동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툭 치면 오해할 것만 같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내놓은 자식 마냥 커서 그런지 이런 관심과 애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어머님,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에휴, 우리 이서방이 또 눈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려나 보네. 이보게 이서방. 아니 아들, 엄마가 자식한테 반찬 좀 가져다 주는 게 무슨 대수라고 매번 이렇게 감동을 하나. 내가 자네 눈물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이제 그만 울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내. 아니요, 저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거고 감동하면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사랑을 30 넘어서야 받게 되어 이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엄마는 이런 남편을 딱하고 가엾게 생각하시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참기로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연락이 없으셨는데 시댁에 큰일이 있으면 호출하셨어요.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는데 요양원에 있는 아버님의 밥을 챙겨주러 가라면서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전화를 끊고 무시해버렸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던 시어머니는 장례 지도사이니 비위가 강할 테니 냄새나는 시아버지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러 오라고 막말을 짓거렸다네요. 엄마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전화와 문자를 씹어버리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남편이 시댁에 호출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 시동생이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상차림을 시키더군요. 야, 우리 며느리는 나랑 같이 일하는 종합병원 의사 후배니까 격에 맞게 제대로 차려라. 수준 낮게 불고기, 갈비 이런 거 하지 말고 호텔 레스토랑이랑 맘먹을 정도로 차리라고. 네? 저 혼자 상을 차리라고요, 어머님? 저 요리 잘 못하는데요. 아휴, 이럴 때도 도움이 안 되네.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집안도 후져, 직업도 후져, 지 엄마도... 아니다, 됐다. 그럼 가사 도우미 불러서 같이 상을 차려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난 며느리 오기 전에 백화점에서 쇼핑 좀 하고 와야 하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차려놔라. 제가 싫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나가버리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화를 심하게 내더니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더니 배달 음식을 받았답니다. 그이는 접시에 음식을 담아놓으며 그럴싸하게 차렸답니다. 여보, 요즘 배달이 이렇게 좋다니까. 스테이크랑 양식이 다 배달이 된다니까. 자기야, 예쁘게 잘 차리긴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손님한테 배달 음식을 주는 게...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면서 처먹을걸? 나만 믿어.
그렇게 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놀다가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예비동서가 함께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도련님,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동서 반가워요. 제 인사에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했는지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저와 남편을 왜 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니 저희 부부도 입을 닫고 그냥 밥상 앞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음식이 입에 맞았는지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가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이거 맛있는데. 야, 너 호텔 요리사라도 부른 거니? 세아가 너도 입에 맞지? 네, 이 정도 마시면 고급 레스토랑 셰프 실력인데요. 어머님이 형님이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셨는데 제법인데요. 저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듣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 입에 맞으셨어요? 이거 요 앞에 있는 배달 전문점에서 시킨 거예요. 냉동으로 수입한 걸 렌즈에 돌려서 파는 곳인데. 셰프 뺨치는 맛이라니 다행이네요. 동서 더 먹고 싶으면 말해. 내가 추가로 배달시켜 줄게. 그러자 시어머니와 동서는 포크를 내려놓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배달 음식이라고? 너 오늘 내 며느리가 될 애가 먹는 걸 알면서 배달을 시킨 거냐? 엄마, 배달은 내가 시켰어. 난 내 아내가 괜한데 힘을 빼면서 고생하는 걸 보기 싫거든? 조금 전까지 맛있다더니 왜 포크를 내려놓은 거야? 입맛이 고급인 줄 알았는데 꽤나 저렴하네. 이거 5,900원짜리 싸구려 스테이크거든? 재수씨, 아까 사자처럼 잘 먹던데 왜 먹다 말아요? 얼른 들어요. 야, 이것들이 쌍으로 지랄을 하네. 이것들이 오늘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니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듣던 중 반가운 말이네.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라고. 여보, 일어나자.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내가 진짜 비싼 한우 스테이크 사줄게.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아가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퇴장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시댁에서 기싸움을 하며 나오는 날이 덜어 있었는데 시어머니 옆에 동서가 생기면서 싸울 상대가 늘어났네요. 시동생까지 셋이서 악담하는 걸 보면 세 사람은 누가 봐도 한 가족으로 보였습니다. 제 남편만 정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에서 긴급 회의를 해야 한다며 남편과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목소리가 다급해서 진지한 일인 것 같아 한달음에 달려갔더니 조금 어이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니들 왔니? 우린 너희 기다리다가 먼저 밥을 먹었다. 뭐 어차피 말만 전하면 되니까 바로 회의 시작하자. 저희 부부는 무슨 꿍꿍인가 싶으면서도 중요한 회의라고 해서 긴장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구나. 길어봐야 몇 달 못 사실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큰아들이랑 큰며느리 너희 둘이 아버지를 좀 모셔라. 둘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네 아버지 고향에 모셔다가 몇 달 모셔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한부가 된 시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을 고향에서 보내길 원하신다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 뒤치다거리를 저희에게 맡기겠다는 통보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에 남편은 광분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지금 나랑 장난해?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나를 개처럼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시한부 아버지 뒤치다거리를 하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지원은커녕 따뜻한 관심이나 말을 해준 적이 있는 줄 알아? 내 가슴에 못을 그렇게 박아둔 아버지를 나한테 모시라고? 엄마, 박성훈, 그리고 재수씨, 아버지 돈 가져다 쓴 사람은 여기 세 사람이에요. 특히 재수씨는 개인 병원까지 차리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재수씨가 가서 우리 아버지 기저귀도 갈아주고 말동무도 해줘요. 공짜로 병원까지 차려준다는데 그 정도도 희생 못해요? 그이의 호통에 시동생 내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고 시어머니는 칙칙거리며 비아냥대듯이 말했습니다. 참나, 넌 이 집에서 얻어간 게 없다고? 그럼 네 놈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것만 계산기로 두들겨 볼까? 우리가 모질한 네 놈을 키우느라 속이 얼마나 많이 썩은 줄 아니?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영광으로 할 것이지 어디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지랄이야? 내가 이러니까 널 싫어하는 거야. 내 손으로 낳은 놈이 어떻게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니까. 성훈이에 비하면 넌 돌연변이야. 이 머저리 새끼야.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엄마가 동생 앞에서 개무시를 하니까 나를 개 젓갈로 알잖아. 성훈이 이 자식은 내 아내한테 인사도 안 한다고.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지. 네가 좀 더 잘난 여자를 데려왔어 봐라. 깍듯하게 형수로 모실걸? 여하튼 입 아프니까 그만 좀 말하게 해라. 너희 둘이 아버지를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계속 버리든지 알아서 해. 이럴 때는 장남이 나서서 돌보고 그러는 거야. 나중에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선택 잘해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기가 막힌 요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 시아버지를 모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조금 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고향으로 따라가서 잘만 모시면 유산을 제 남편에게 물려주실 수도 있으니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눈 딱 감고 3개월만 고생하자는 마음을 먹고 제가 남편을 맞고 나섰습니다. 여보, 아버님, 우리가 모시고 내려가자. 어머님 말씀이 맞아. 이런 경우에는 장남이 책임을 져야지. 내가 아버님 기저귀도 다 갈아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릴게. 여보, 우리 석 달만 회사에 휴직 내고 내려가자. 저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왜 그런 고생을 자청해? 제대로 된 며느리 대우를 받아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런 말 쉽게 나와? 여보, 정신 차려. 그이는 진심으로 놀라며 대답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표정이 밝게 풀렸답니다. 어머님은 낄낄거리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그래도 네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긴 했구나. 예의가 있고 생각이 깊어. 아주 잘 생각했다. 이 돈은 내려가서 니들 생활비로 써라. 500만 원이니까 아마 실컷 쓰고도 남을 거다. 환자를 모시고 지내는데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며 웃으며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오자 남편이 왜 그런 결심을 했냐고 볼멘 소리를 했는데 제가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잘만 모시면 시아버지로 되어 있는 유산을 남편이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이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짜증을 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회초리만 들던 분이라고. 공부 잘하는 동생 놈만 이뻐라 했던 양반이란 말이야. 에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일단 부딪혀보자. 우리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으면 상황은 역전될 거야. 난 당신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걸 다 보상받게 해줄 거야. 덤으로 나도 보상을 받고 말이야.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다시 생각을 고치라고 했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먹어서 남편 몰래 휴직서를 먼저 제출해버렸습니다. 이에 남편은 저 혼자 시아버지와 고향으로 보내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저를 따라 어쩔 수 없이 휴직서를 내고 시아버지를 모시러 떠났습니다. 요양원에 들러 시아버지를 모시고 머나먼 시골로 향했답니다. 한참의 시간을 달려 어둑해지고 나서야 도착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고향 집을 팔지 않긴 했지만 실내가 관리되지 않아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청소를 말끔하게 하고 시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셔왔고 수족이 되어 시중을 들기 시작했답니다. 아버님 성격이 원래는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제가 작은 거 하나 해드리면 흐뭇하게 웃어주셨어요. 말씀은 거의 못하셔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못했죠. 똥기저귀를 매일 갈아드리고 고향길을 산책하며 시도 읊어드리고 노래도 들려드리며 진심으로 시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애정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119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쏟았던 눈물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많았던 날입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생판 남인 제가 그러니 마음이 혼잡한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시고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제 정성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어느새 저와 똑같이 시아버지의 수족이 되어 드렸고 아들 노릇한다며 목욕도 자주 같이 했어요. 아버님의 등을 시원하게 밀어주자 남편도 자기 마음에 쌓인 악감정이 씻기는 기분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전 유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남편 마음속의 미움을 없애준 것 같아 후회 없는 결정을 한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주무시던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돌아가셔서 그나마 마음이 덜 아팠죠. 그래서 저희는 시댁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바로 시골로 내려온다 하셨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알렸어요. 못 오시더라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알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엄마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감정이 쌓인 분이 아니니 내려오셔서 명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이 되어서야 양가 식구들과 조문객들이 모두 마을회관으로 찾아왔답니다. 시골에는 장례식장이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치른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을회관에서 통제라도 하려는지 손뼉을 2번 치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자, 여기 너무 혼잡하네. 여긴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야? 진짜 열악하네. 조문객 여러분은 다들 제 남편한테 절을 올렸죠? 그럼 바로 음식을 내어 드릴 테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사돈이 여기 있었네.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더니 상황이 딱이네요. 사돈은 육개장 푸고 수육 좀 썰어요. 이런 거 많이 해봤죠? 그 말에 남편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장모님한테 뭘 하라고?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걸 고생해서 먼 길을 오신 분한테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수육을 썰든 육개장을 퍼주든 그런 건 엄마랑 재수씨가 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3달 동안 모셨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이 진짜 힘 빠지는 소리 하네. 야, 나랑 새애기는 의사잖아.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큰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따위 허드렛 일을 하라는 거냐? 네 장모는 하던 일이랑 비슷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어이 사돈, 내가 오늘은 호칭 제대로 해줄 테니까 가서 수육 삶고 썰고 다 해요. 여긴 시골이라 밥해주는 도우미가 없다니까 모든 걸 도맡아서 하도록 해요. 뭘 그렇게 멀뚱하게 서 있어요? 조문객들 밥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이에 남편이 또 언성을 높이려고 하자 친정엄마가 말렸습니다. 이서방, 그만하게. 아무리 화가 나도 장례식장에서 언성 높이는 거 아니네. 지금 상황을 보니 주방을 맡을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이니까 솜씨를 발휘해보겠네. 자네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도록 잘 차려주겠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저랑 집사람이 도와드릴 테니까 시킬 거 있으시면 다 시키세요. 엄마, 나도 거들 테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네 시어머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일로 기분 상하겠어. 자, 저기 돼지머리는 있으니까 바로 삶으면 되겠다. 육개장 재료만 좀 다듬어 줘. 이서방이 무거운 걸 날라주면 되겠네. 그렇게 저희 3사람은 주방으로 가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와 건방지고 모욕적인 말을 심하게 쏟아냈답니다. 나 이봐요, 사돈. 왜 이렇게 굶떠? 이제 알겠네. 공짜로 일하니까 억울하다 이겁니까? 그래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대충 하려는 거요? 하여튼 없는 것들은 다 똑같다니까. 우리 병원 식당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랑 별 다를 게 없어. 에휴, 사돈. 이거 받으시오. 오늘 일당. 10,000원짜리 2장을 친정엄마한테 내미는데 저와 남편은 진짜 열불이 나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는데 엄마가 먼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돈, 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굶뜬 게 아니라 제 허리가 안 좋아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음식은 금방 준비되니까 조금만 더 앉아서 기다리세요. 정신 사나우니까 입 좀 다물고 있어요. 호들갑을 떠시니 괜히 망칠 것 같잖아요. 뭐 하세요? 알아들었으면 가서 입 다물고 남편분 명복이나 빌고 계세요. 씨벌, 존나 어이없네. 이 아줌마가 선을 넘네. 내가 사돈이라고 해주니까 계급이 올라간 줄 아시나? 니김이 기분 잡쳤네. 어이 아줌마, 줄 때 받아. 20,000원이면 아줌마 일주일 생활비는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시어머니를 상종하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욕을 하며 10,000원짜리 2장을 둥글게 꾸기더니 엄마 머리에 집어 던졌답니다. 남편이 극도로 흥분해서 나서려는데 누군가 주방에 올려져 있는 아직 삶지 않은 돼지 머리를 들더니 시어머니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조문객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을 3바퀴 구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개를 들어 살피더군요. 그러자 돼지 머리를 든 남자가 시어머니한테 걸어가서 다시 한번 돼지 머리로 싸대기를 날렸답니다. 이사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돼지 머리로 날 때리냐고요? 이봐요, 김 선생님. 나이를 잘못 봤으면 곱게 쳐드셔야지. 어디 남의 귀한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고 돈을 집어던져요. 저 여자를 아세요? 두 분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시베리안 종갓나녀나! 이사장님은 돼지 머리로 시어머니 머리를 내리치며 반쯤 죽여놓더군요.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속이 시원하고 통쾌해서 입을 가리며 몰래 웃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복수를 해주는 중이니 가만히 지켜만 보았죠. 엄마 역시 이사장님이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공격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지게 맞은 시어머니는 그만 때리라고 무릎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그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사돈한테 막말하고 돈 집어 던진 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 늙은 마녀가 용서를 빌겠다네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이사장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사과하길래 얼떨결에 받으셨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지 사돈께 무례하게 대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과 받았으니까 그만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먹고 돼지 머리로 돼지게 맞아서 부끄러웠는지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엄마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대치동 큰 집에 살던 영식이에요. 어머니가 해준 밥 먹고 자란 영식이라고요. 영식이? 네가 정말 영식이란 말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두 사람의 인연을 듣게 되었는데 눈물 없이 듣기 힘들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유년 시절에 이사장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셨대요. 이사장님은 엄마 없이 아버지와 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아주 친절하게 애정을 베풀어 주셔서
어린 시절이 행복했답니다. 그러다 이사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요. 두 사람은 거의 30년 만에 재회했답니다. 이사장님이 엄마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소식을 알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연락 한 통 드리지 못했네요. 어머니, 저 아직도 기억나요.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편하게 눈 감는 순간을요. 그때 순간이 아직도 떠올라요. 어이구,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병원 이사장이 되셨어? 아이고 장하다. 영식아, 이 아줌마는 희한하게 세상 떠나려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나 보다. 내가 손을 잡아주고 편히 떠나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감더라고. 그래서 파출부를 그만두고 택한 직업이 장례 지도사야. 이 아줌마는 그렇게 살아왔다.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긴 했죠. 이렇게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저 여자는 뭐예요?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고 2만 원을 집어 던지면서 명령질을 하고 난리죠? 어머니 사돈이에요? 그렇게 됐다. 그런데 걱정 마라. 내 사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얘들아 와서 인사해라. 이쪽은 병원 이사장님이자 엄마 큰아들이다. 예전에 아들로 삼았던 녀석이니까 오빠 형님으로 모셔라. 저희 부부는 이사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나누었죠. 이사장님은 엄마가 주방에서 수고하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20분 만에 장례 도우미 10명이 들어와 주방을 차지하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저에게 오빠 하나가 생겼는데 이렇게 저 대신 시원한 복수를 해주니 아주 많이 통쾌했어요. 한편 돼지게 맞은 시어머니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이사장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나 동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대충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 잘라버릴지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서도 입을 닫고 음식을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러다 곧 시어머니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당당한 태도로 이사장님 앞에 서더군요. 어린 놈의 새끼, 이사장이라고 봐주려고 했더니 감히 돼지머리로 나를 때려? 야, 네 병원 때려 치울 거야. 더러워서 안 다니겠다고. 나한테는 남편 재산이 있으니까 개인 병원을 차려도 2개는 차릴 수 있다고. 아, 그러셨어요. 안 그래도 선생님 자를 건덕지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나가겠다고 해주니 너무 고맙네요. 지금 한 말 다시 해주세요. 녹음해서 퇴사 처리해드릴게요. 병원에는 다시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도 같이 나갈 거죠? 두 분이 같이 와서 녹음 좀 해주세요. 하! 젊은 놈이 부모 잘 만나서 병원 물려받고 설치는 꼴 보기 역 같았는데 이제 더는 안 봐도 되겠어.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고. 이 개나리 십장생 호랑이가 물어갈 쥐새끼야. 욕을 참 잘하시네. 알았어요. 바로 녹음할게요. 자, 시작! 시어머니와 동서는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음성을 녹음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꼭 알려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동서! 잠깐만요. 두 사람은 개인 병원 못 차리세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물려주셨거든요. 공증받은 유언장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댁도 제 명의로 될 거예요. 일주일 안으로 집을 비워주세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남편이 전 재산을 너희한테 물려줬다고? 치, 이것들이 날 놀려? 이 등신 같은 것들아. 내 남편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큰아들을 누구보다 미워한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고향에 내려가셔서 저희한테 보살핌을 받으시며 많은 걸 느끼셨는지 매일 오열하셨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매일 눈물을 흘리셨죠.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제 남편한테 빌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유 없는 사랑을 줘서
고맙다며 당신의 재산을 모두 저희 둘한테 넘겨주시기로 했답니다. 곧 변호사가 올 거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어머님이랑 동서 그리고 서방님까지 한 푼의 유산도 못 받고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누리던 모든 걸 제가 누리면서 살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제 보니 니년이 아픈 내 남편을 협박한 거지? 어쩐지 한 번에 시골로 내려가겠다고 하더라. 이유가 그거였니? 야, 이년아, 니년이 아무리 여우짓을 하고 연병을 떨어도 절대 내 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 네가 부정하게 유언장을 쓴 걸 내가 증명할 테니까. 저와 남편은 희죽거리며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시아버지의 변호사팀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먼 길을 찾아오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사과 먼저 하더군요.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과 작은 목소리로 남긴 동영상을 틀어주며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적으로 절대 유산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경고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실신하고 말더군요. 동서와 서방님도 충격을 받아 벽에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는 광기에 사로잡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제 멱살을 잡으며 쌍욕을 해댔어요. 이 빌어먹으려나. 너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인간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한 거냐고? 솔직히 말해. 니년이 협박한 거지?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 장례식 중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게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따라가셨어야죠. 그럼 저한테 전 재산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연이 터진 주둥아리라고 멋대로 떠드는구나. 오냐 좋다. 내가 오늘 니년을 끝장내고 나도 여기서 돼지련다. 이 갈아먹으려나. 시어머니가 손을 높이 들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똑같은 나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 반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돼지머리가 다시 시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다시 날려버린 거였습니다. 이사장님은 침까지 뱉어가며 경고의 말을 퍼부었어요. 너 이 여자 아주 개차반이네. 어디 내 동생 몸에 손을 대? 야, 니년들은 내 병원에서 아웃이고 내 동생 재산도 건들지 못해. 니들이 법으로 개기고 까불면 내가 더 큰 벼락을 내릴 거니까 덤비고 싶으면 덤벼보시던가. 또 돼지머리. 저기 이사장님. 아까 녹음한 음성은 지워주시죠. 저랑 며느리는 병원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근무해야겠어요. 에? 누구 마음대로요? 벌써 녹음 음성은 병원 서무과에 전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퇴직 처리됐으니까 다른 병원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의사협회에 아는 인맥이 많은 거 아시죠? 두 사람의 소문을 조금 낼 테니까 아무래도 월급 의사로 사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개인 병원 차릴 돈도 제 동생한테 다 빼앗겼죠. 여하튼 두 사람의 인생은 알아서 하세요. 다만 내 병원과 내 여동생에게 접근하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진짜 생지옥이 뭔지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동서가 바로 무릎을 꿇고 이사장님과 저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이사장님한테는 병원에서 자르지 말라고 저한테는 유산을 나눠달라면서 말이죠.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 비굴하게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용서할 마음과 유산을 나눌 마음이 단 1%도 없어서 발로 걷어차며 꺼지라고 했답니다. 어머님 동서, 아버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하나 더 있어. 두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리면 내쫓으라고 했어. 그런데 예상대로 아주 지랄들을 했으니 여기 더는 머물면 안 되겠어. 둘 다 여기서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두 사람은 납작 엎드려 말하더군요. 제발 유산을 반으로 나눠달라고 말이죠.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나가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이지 한심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나서지 않아도 조문객들 손에 이끌려 퇴장당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사람을 쫓아내자 마을 회장님이 아예 입구를 봉쇄해버렸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계륵보다 못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시아버지 고향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엄마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장래 지도사도 훌륭한 직업이지만 함께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일하는 게 어때요? 저희 병원 1층에 편의점을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계신 이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시기로 했거든요. 그 자리는 노난 자리라서 하루 매출만 수백만 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실 테니까 편의점에 들어와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편의점? 에이, 아니다.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아. 아, 장례 지도사를 꼭 하셔야겠다고요? 그럼 저희 병원에서 일하시면 되겠네. 저희 병원도 장례식장 있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책임자로 앉으면 되겠네요.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장례식장 책임자? 그거면 나도 좋다. 그럼 그렇게 하마. 그럼 이제 엄마를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여하튼 최고의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훌륭한 업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 고맙다, 아들. 우리 자주 보자. 엄마가 옛날처럼 밥도 많이 해줄게. 그렇게 엄마는 일자리를 이사장님 병원의 책임자로 이직하기로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장지까지 치르고 무사히 장례를 마쳤고 저희 식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된 저는 시댁을 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집만큼은 빼앗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얄짤없이 바로 팔아버리고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서는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기들 돈으로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이사장님의 입김과 실력 없는 의사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서 환자들이 거의 없어 파리만 날려 매달 적자만 기록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를 버티다가 곧 폐업을 선언하고 말았다네요. 이후 의사를 계속 해보려고 병원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받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섬마을의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에 일자리를 얻어서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리로 떠났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카메라 감독으로 열심히 일해봤지만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일자리를 거의 다 빼앗겼어요. 계속 버텨도 되긴 하지만 그쪽 바닥에서는 알아서 나가야 하는 순리여서 시동생 역시 섬마을로 동서를 따라갔다네요. 거기에 있는 염전에서 인부로 일하며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 섬으로 들어갔답니다. 저희 엄마는 오빠인 이사장님의 병원에서 장례 지도사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고인이 되신 분들이 편하게 떠나시도록 하는 일이 당신의 사명이라며 숨이 끝나는 날까지 장례 지도사로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워낙 많아서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쓰는 장소는 유럽의 한 도시랍니다. 지금 1년째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밤마다 남편과 함께 필립의 사연방을 듣고 있다가 저희 사연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짬짬이 글을 적어보았답니다. 저의 반전을 거듭하는 기막힌 사연, 아주 재밌으셨죠? 마음이 복잡하거나 사는 게 힘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